일단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간기와 분열기. 크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거 무시하고 내가 써주는 틀대로 적어. 자, 그리고 이 분열기는 또 크게 나눴을 때 핵이 분열되는 핵 분열기와, 자, 세포질이 분열되는 세포질 분열기로 나뉩니다. 세포질 분열기. 그러니까 세포가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이 있고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이 바탕질을 세포질이라 그래. 그럼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핵도 두 개 있어야 되고 세포질도 두 개 있어야죠. 그래서 핵 분열기와 세포질 분열기로 나뉜다. 그래서 이 핵 분열기를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전중후말로 나뉩니다. 전중후말. 이거 배웠지? 중학교 때? 전중후말, 세포 분열 주기. 그리고 간기도 배웠지? 근데 이 간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G1기, S기, G2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간기부터, 자, 간기의 이 G1기, S기, G2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 이 간기라고 하는 건 사이 간자잖아. 사이 간. 이 사이에 있는 간인데, 간의 사이에 있는 어떤 죽인데, 이 간은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야.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 영어로는 갭 페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 G가 갭 1이고 갭 2인 거야. 간기의 1이고 간기의 2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간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직 분열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염색사로 존재한다. 자, 분열할 때만 잠깐 나타나는 게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는 항상 나타나 있지 않고 분열 시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납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하죠. 염색사로 존재하고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핵막과 인이 뚜렷. 그리고 세포질의 생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세포질의 생장. 자, 세포질 생장이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바탕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질이 커지면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죠. 그래서 세포질 생장이 의미하는 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의미가 있고요.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도 있고, 세포질에 존재하는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세포질 생장이라 그래.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지 않아도 안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 아마 세포의 구조를 중학교 때 좀 배웠을 텐데,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자, 그럼 핵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냥 핵이라고 하는 그 정의만 배웠고, 속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 건 배웠지만 핵이 한 개라고 하는 건 안 배웠죠. 핵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세포들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소포체 있는 거 들어봤어요? 소포체? 골지체? 본 적은 없어? 미토콘드리아 들어봤어? 미토콘드리아? 뭐 염록체? 뭐 리보솜? 뭐 리소솜? 이렇게 있다고요. 이런 소기관들이 그림상에서 배웠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로 표현되겠지만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들마다 개수가 달라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ATP 공장인데, 이 ATP가 많이 필요한 곳의 세포와 필요하지 않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 근육세포와 간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ATP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피부세포, 상피세포, 이런 상피세포들은 ATP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좀 적습니다.
알겠죠? 이 세포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소견의 숫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소견의 수가 증가되는 것도 마찬가지 세포제 성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세포 주기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간기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자, 그럼 그 중에서 S기는 뭐냐면, 자, S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DNA 2배로 복제되는 구간. 이 복제되는 방식은 나중에 진로선택 과목의 유전자의 발현에서 배울 거야. 이 DNA 복제 과정은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른 DNA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단순하게 그냥 복제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돼. 이 과정 자체는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배울 거다. 자, 그럼 이 DNA가 복제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제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생각해 볼래? 되게 단순한 건데 고민스럽죠. 딱 물어보면. 이거 왜 그러냐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알려줬잖아. 이 단원때 했잖아 우리. 처음에 했잖아 우리 물질대사. 이 동화작용은 뭐야? 알았어. 그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합쳐서 뭐라 그래? 물질대사라 그래. 됐어? 물질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작용.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작용. 자, 그럼 이 DNA 복제는 고분자가 저분자가 돼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돼요? 그치. 왜냐면 DNA가 복제되려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붙여나가야 되잖아요. 단위 체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붙여나가면 단위 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는 과정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DNA가 복제되는 과정 자체도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변화고,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건 물질사야. 알겠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화작용일지라도 물질사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질사에는 효소가 필요하죠. 근데 그 효소는 이 복제를 하면서도 만들긴 하겠지만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효소의 숫자가 적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효소가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효소는 지원기 때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S기 때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 G1기 때는 얘를 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소와 여러 가지 물질사를 위한 효소의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알겠죠? 자, 근데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이때 단백질은 소기관 중에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의 숫자도 증가시킨다.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이 리보솜이라서. 그리고 이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곳은 또 어디냐면, 아까 전에 내가 그림 그릴 때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내가 동그라미 그렸죠. 이 동그라미가 핵 속에 들어있는 그 까만 부분인데, 이 까만 부분에 바로 인이라고 불러. 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져서 리보솜이 많아진다는 건 인이 발달해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죠. 원래는 인이 발달해야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이어지니까 내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잘 넣으세요. 그러면 G2기도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알려면 그 다음을 먼저 공부하면 돼요. 자, 분열기의 전기 때는 이제 분열이 시작됐으니까 염색4가 염체로 바뀌겠죠? 염색4가 염색체로 바뀐다. 자, 그래서 염색체로 바뀌면 이제 핵막이 필요 없는 거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서, 가둬놓으면 또 분열하기 좀 어려우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을 정확하게 복제한 다음에 반띵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구조물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핵막과 인은 소실됩니다. 핵막과 인은 소실되고,
자, 그리고 양극의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이 중심체가 뭐냐면, 이 중심체의 구조는 이런 작은 어떤 소관, 미세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관들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중심립이라고 불러요. 중심립. 얘가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어떤 구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빨대를 쫙 둥그렇게 말아서 관을 만들면 돼. 그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중심립이 몇 개? 두 개가 있죠. 이 중심립이 두 개가 있는 이 구조를 중심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심체는 여러 가지 작은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이 미세 소관들이 쫙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발사되는 거예요. 자, 발사되면서 연결되는 게 바로 방추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중심체가 양극에 있대. 양극, 세포의 양극에 이렇게 중심체가 있다고요. 중심체에서 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연결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쭉 쏘는 게 바로 방추사라고요. 그래서 방추사가 만들려면 중심체가 양극에 있어야 되는데, 양극에 있으려면 중심체가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양극에 중심체가 있으려면 중심체가 두 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중심체는 바로 G2기 때 중심체 두 개를 완성한다. 중심체 두 개 완성. 바로 G2기만의 특징이, 이 기능이 바로 중심체 두 개 완성. 자, 그 다음에 이 전기 때 형성된 이 염색체가 이 중기 때는 중앙에 배열됩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 형성된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 자, 중앙에 배열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되면서 쫙쫙 펴져.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고 이렇게 쭉쭉 펴진다고. 쫙쫙 펴져 있으면 염체의 길이와 두께를 재기가 편하죠. 관찰하기가. 염체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게 바로 핵형 분석이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 이 길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여야지만 유전자가 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핵형 분석할 때 길이와 두께도 확인하기 위해서 쫙쫙 펴져 있는 어떤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중기다. 그래서 이 중기가 염색체를 관찰하기 용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찰이 용이하다, 이 말은 핵형 분석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냥 막 좀 보기가 편하다 이게 아니라 핵형 분석하기가 편하다. 길이에 따라서 상염체를 배열하기 편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근데 세포 주기 중 가장 짧다. 세포 주기 중 가장 짧다. 자, 후기 때는 이제 염색체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방추사에 이끌려서 염색체가 나뉘기 시작. 자, 말기 때는 이제 핵분열이 종료가 돼요. 핵분열이 종료가 된다. 자, 그럼 핵분열이 종료가 되면 딸핵, 만들어지는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딸핵이라고 하는데, 딸핵이 두 개가 완성돼요. 딸핵 두 개가 완성. 자, 그럼 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염색체인 형태야, 염색사인 형태야? 핵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염색사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바뀌는 구간이 바로 말기구나. 염색사로. 와, 그러니까 이제 오인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애들은 함정을 걸 수 있는 게, 분열기는 전부 다 염색체만 존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왜? 말기 때는 분열기인데도 불구하고 염색사로 존재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열기 상태가 전부 다 염색체인 상태는 아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분열이 끝난 다음에 핵분열이 종료가 된 다음에 딸의 기술이 만들어졌어도 이제 세포질 분열은 시작합니다. 세포질 분열은 시작한다. 그래서 이 말기 상태는 핵은 2개이지만 아직 세포는 1개인 상태가 돼요.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질도 2개가 있어야 세포가 2개가 돼서 아직 세포가 2개가 아니라 1개가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말기 상태는 세포질은 분열을 하고 있고 핵은 2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핵은 2개지만 세포는 아직 1개다. 이 상태가 말기 상태. 물론 길진 않습니다. 주기 자체가. 자, 이어서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분열기 때 세포질이 완료가 되는데 이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르게 세포질이 분열되더라.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말랑말랑한 세포막이고 식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뭐가 둘러싸고 있다? 배웠잖아요. 세포 벽이 있죠. 벽. 세포 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아삭하죠. 세포벽이 끊어지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내가 고기를 씹으면 아삭하지 않잖아요. 이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인데 세포는 세포막이 있지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삭아삭 거리지는 않습니다. 아닌데요. 개미를 먹으면 아삭하지 않나? 개미는 외골격이야. 뼈야, 뼈. 그렇지. 그게 세포의 세포벽이 아니라 뼈가 바깥쪽으로 둘러싸이는 외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뼈인 키틴질이 부서지는 소리야. 내가 눌렀을 때 아삭하는 거, 우지끌하는 건. 그래서 동물세포는 세포질의 만입을 통해서 세포질이 분열된다. 세포질의 만입. 그냥 두부를 쫙 밀으면 이제 쪼개지는 것처럼 세포질이 만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끊어진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그리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눌러봤자 분열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세포판이 형성된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 세포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됩니다. 세포벽으로 분화돼요. 자, 이때 이 분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얘랑 얘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형성된다는 틀린 말이야. 알겠죠? 세포벽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돼.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알겠죠?